독서의 둘째 원리는 독서가 유창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영어로는 Reading must be flu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luent란 말은 유창하다 이런 말인데요. 유창하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 잘하는 사람한테 야 유창하게 말한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이제 글을 잘 읽을 때도 참 유창하게 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창성이란 말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독서 지도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창성. 플루언시라고 하는데요. 이 유창성은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창성은 단어를 구별하고 식별하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이 유창성이 이제 갖춰지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그다음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글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학생을 지도할 때 유창성을 어떻게 저는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냐면 조금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기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의미를 생각하는 쪽보다는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 편이죠. 여기서는 지금 또 2학년 학생들의 독해력을 검사해 보니까 2학년 학생들 독해력이 높은 학생들을 보니까 1학년 때 뭘 잘한 거죠? 유창성을 갖추었다는 거죠. 1학년 때.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유창성을 갖췄단 말은 그 해당 학생이 글을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읽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 파악을 잘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는 의미 파악은 조금 두고요. 의미 파악은 조금 나중에 두고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그 두 가지를 좀 저는 소리 내어 읽기 유창성이라는 의미로 좀 강조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만들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보고 눈으로 보면서 빠르게 읽는 거죠. 정확하게.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1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글을 정확하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연습을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창성 신장을 위해서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리 내어 읽기 유창성인 거죠. 유창성이 길러져야 독서를 잘한다고 보는 거죠. 이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 건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면 아주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글을 깨치고 들어옵니다. 글을 잘 읽고 잘 쓰는 거죠. 물론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은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이 학교의 학생들 수준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부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전에 1학년 학생들 지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1학년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명 정도의 학생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미약하지만 쓰기 능력까지 갖추고 학교에 들어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글깨치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사교육을 통한 한글 깨치기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가정 문식성이라고 해서 가정 내에 우리 그 자녀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상황을 환경을 잘 구축해 주는 거죠. 그런 상호작용 그런 부분에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글이라는 정말로 과학적이고 세계 최고의 어떤 문자로서의 한글의 그런 특징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글자를 깨치고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리 내읽기에 대해서 조금 덜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1학년 교과서를 살펴봐도 소리 내읽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많지는 않아요. 학생들에게도 강조를 하고 또 부모님에게도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소리 내읽기 연습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근데 어른들의 경우에는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어른들의 경우에는 묵독을 이미 잘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어른들이 제한된 시간에 많은 글을 읽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또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소리 내 읽기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눈동자를 빨리 움직이는 연습이 필요하죠. 눈으로 빨리 읽으면서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글을 많이 또 우리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 용어가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디코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코딩이라는 말은 해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해독이라는 말은 암호 해독이란 말 하잖아요. 그죠? 암호 해독.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문자를 배열해 놓고 그것을 또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걸 해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디코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뭐 상황이,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글을 읽고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은 그 문자를 배우는 그런 단계 또는 초보적인 수준의 독자 입장에서는 그 글들 자체가 하나의 기호잖아요. 그죠? 문자가 기호인 것처럼. 그럼 그 기호를 무엇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까? 의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디코딩이라는 것이 학생들 눈에 보이는 이 문자가 의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에 디코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열쇠를 탁 돌려서 이거구나. 뜻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의미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디코딩이 된 거죠. 암호 해독이 되는 거죠. 해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독을 아주 중요한 독서 지도에서 기본적인 능력으로 봅니다. 해독하는 능력. 그 해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빠르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창하게 읽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 나와 있는 게 바로 디코딩이거든요. 디코딩. 해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독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눈으로 글자를 보고 이 글을 본 다음에 빨리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해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습을 하게 되면, 소리 내기 연습을 하게 되면 1000분의 250초 만에 그 글을 한 글자가 아니라 덩어리죠. 그 글을 받아들여서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분의 250초니까요. 1초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의미 파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 글이라도 눈을 이렇게 보면서 글을 딱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1000분의 250초 동안에 한 어절이 아니라 여러 어절이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딱 봤을 때. 1초 동안에 아주 많은 의미 구성이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인 독자니까, 어른 독자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눈을 봤을 때 내 눈을 거쳐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의미 파악이 이루어지는 게 1000분의 250초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미약한 독자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창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창성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유창성을 갖추는 것이 독서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어른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이미 여러분들은 잘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그 글을 읽는데 미약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창성하고 조금 또 다른 맥락에서, 다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글을 읽을 때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소리 내기 연습을 시키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친숙한 그런 내용의 글로 구성한 다음에 그런 어떤 글을 읽도록 하는 연습도 필요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의 글들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오류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죠? 많이 틀리고, 가다 멈추고, 멈칫거리고,
오독, 발음을 잘못하게 되고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연습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연구가 어떤 연구가 있냐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소리 내기를 시키고 낭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독해 글을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보니까 학생들에게 친숙했던 또는 글 내용에서 그 맥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문맥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문맥. 그 어떤 거를 잘 이해하는 거죠?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나오는 글을 더 이해를 잘하는 거죠. 학생과 선생님이 나오는 글을 이해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와 군인이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리 나오는 그런 글을 읽었잖아요. 메리가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 그 단어들에 대한 독자들마다 각각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식당이라는 글을 읽었을 때 개별 독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없이 많은 단어들,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어들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똑같은 경우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글자 모양이 비슷한 글자를 잘 읽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보통 1학년 교과서를 보면 받침, 그죠? 받침이 없는 글들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받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받침이 나오는 글이더라도 학생들에게 친숙한 그런 단어들을 먼저 배우도록 하죠. 좀 어려운 말이더라도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들. 곰이죠, 곰. 곰, 받침이 있잖아요. 미음, 곰. 그렇죠? 우유, 받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곰보다는 우유를 먼저 배우지만 그래도 곰이 일찍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곰을 잘 아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4학년 이상의 독자들은 전반적으로 글을 잘 읽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가 수준에서 지금은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국가 수준에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평가의 내용을 보면 소리내 읽기, 여러분. 소리내 읽기. 읽기입니다. 읽기. 읽기, 소리내 읽기, 내용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세막이죠. 그런 세 가지를 국가 수준에서 실시한 다음에 미약한 학생들을 또 학교에서 지도하도록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지금은 이제 단위 학교 수준에서 실시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피드백 해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1, 2, 3학년을 이런 기초적인 읽기 능력의 완성 단계로 보는 겁니다. 3학년이 중요한 시기인 거죠. 당시에도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했습니다. 4학년의 경우를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규칙적인 부분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미약한 학습이 느린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학급에서 선생님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도를 하실 텐데,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잘 읽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4학년 이상 된 학생들의 경우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독해력의 차이를, 저는 유능한 독자냐 미약한 독자냐를 판별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4학년 이상이 되면 모두가 다 완벽한 수준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독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4학년 이상인 경우에도 독서의 수준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다를 거예요, 그죠? 그 층위가 다양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다 상위 수준에 있는 독자인가? 누가 조금 낮은 수준의 독자인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은 여러분, 글을 제시하고 문제를 낸 다음에 그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거죠. 내용 파악의 문제입니다, 그죠? 육글에서 글쓰기가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등장인물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쓰도록 하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에 대한 독해에 대한 내용보다 이전에 더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나냐면 바로 빠르게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유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해라는 부분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창성은 독해를 완전한 좋은 온전한 독해를 하기 이전 단계의 과정으로 보는 게 좋아요. 우리 처음에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독서라는 것을 잘게 부술 수 있는 것이냐? 나눌 수 있는 거냐? 그게 무슨 독서냐? 지금 디코딩 하는 것은 독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독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지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게 바로 디코딩이거든요. 해독하는 과정이에요. 해독 자체가 독서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독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학년 학생의 경우에 훌륭한 독자, 우수한 독자와 미약한 독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우수한 독자는 글을 빠르게 읽는다는 거죠. 유창하게 읽는데 빠르게 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학력이라는 수준을 넘어섰지만 4학년 수준의 학생 중에서도 미약한 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첫째 방법은 글을 빠르게 못 읽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읽지만 틀리지는 않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까처럼 1000분의 250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런 4학년 학생의 경우에 미약한 독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정보를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수능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능.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능 국어 문제가 45문제입니다. 45문항인데 80분 동안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 1.78분, 그러니까 2분이 채 못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쪽수가 여러분 16쪽입니다. 16쪽의 문제예요. 아주 많은 양이잖아요. 그 대학 수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입사 시험도 그렇고 또 PSAT라고 해서 5급 공무원, 이전에 우리가 말했던 고등고시라고 하는 5급 공무원 임용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거를 읽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4학년 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 잘 읽는 독자, 조금 미약한 독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 글을 빠르게 읽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속도의 차이. 정확성은 천천히 읽으면 되니까 이제는. 왜냐하면 1, 2, 3학년에서 유창성 교육을 계속 받아온 상태니까 틀리게 안 읽잖아요. 그죠? 오독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4학년의 학생들이 빠르게 읽는 연습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독해 결과, 국어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국어라는 부분이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죠. 뭐 여러 가지 문학이라든지 또 문법도 있고 그런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을 제한된 시간에 읽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결국 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면 유창하게 읽는 것,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뭐 탑, 잡 이렇게 비슷한 글들은 잘 읽어내는 거죠. 뭐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학년 아이들 지도에 보면 글을 이제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그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죠. 근데 그것도 자주 읽어본 경우에는 좀 덜하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글을 읽을 때 이어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경우에 조금 자신들이 접하지 않았던 그런 글들 읽을 때 조금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자동화라고 하는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1000분의 250초에 그를 받아들여서 내가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 바로 자동화 단계로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다 자동화 단계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동화 단계에 다다르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되는 거죠. 유창성은 자동화 단계와 관계가 있어요. 자동화, 여러분, 자동화란 말,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좌우, 왼쪽, 오른쪽. 네. 보면서, 네. 음악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유창성과 관련해서 해독 기술은 디코딩이죠? 소리와 글자, 그 다음에 의미, 구분해서 의미를 만드는 디코딩의 이 과정, 해독의 그 과정의 핵심은 자동적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심지어는 무의식이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또 강한 표현이고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착 보면 글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디코딩이 쉽지 않은 게 지금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읽을 때는 저 역시도 자동화 단계에 다다르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 거예요. 멈추는 것도 가다 멈추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사진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에 따라서 아까처럼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약한 독자가 되는 거죠. 그죠? 상당히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죠. 해독하는 그 기능은 자동적인 수준, 자동화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동성이란 말도 하고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의식을 하지 않을 정도, 의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에게도 강조하지만 3학년 되기 전까지 소리 낼기 연습을 좀 하자는 거죠. 빠르고 정확하게. 자,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서 공유할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시험이라는 상황과 또는 제한된 시간에 그런 많은 정보를 읽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천천히 눈으로 읽는 묵독을 즐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한된 시간에 많은 정보를 읽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지금 생활 속에서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약한 독자들은 여러분 의외로 소리내 읽기를 시킬 때도 의미에 초점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자동화 단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네, 묵독으로 가는 거예요. 묵독. 눈으로 읽는 거 말이에요. 묵독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유창성 속에 소리 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유창성 속에는 정확하게 빠르게 읽는 게 필요하다는 것, 최소한 3학년 이전까지는. 그리고 4학년 이상이 되더라도 빠르게 읽지 못할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게 1985년도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학년 학생들을 제가 졸업하기 전에 소리 낼기 유창성을 확인하고 이제 졸업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읽을 것인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5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도 슬로우 러너라고 하는데요. 학습 능력이 느린 학생들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유창성이 갖춰지지 않다는 겁니다. 읽기에 대한 유창성.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해독이죠, 해독. 글을 읽고 소리내어 글을 읽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소리내 읽었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왜? 자동화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학교 교사도, 학교에 있는 또 책임자도, 행정가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1분 안에 이거를 소리내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으세요 라고 하면 아마 1분 동안 열심히 읽겠죠. 빠르게.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물어보면 저도 답 제대로 못할 거예요. 소리 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소리 내는데 집중하다 보면 그 내용 파악하기 힘든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앞에서 읽었던 그 메리 도착한 그 내용을 미약한 독자가 어떻게 읽는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 지금 표시가 됐는데요. 레스트 토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약하게 읽는다는 그런 지금 예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하나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표준화된 도구로서 학년별로 이런 정도의 평균적으로 글을 읽습니다. 음절이라든지 어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하나 중요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3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3학년입니다. 3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1분이란 시간을 주었을 때 약 100단어 정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연구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쉽다거나 또는 문맥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단어 수가 더 많더라도 쉽게 읽고 이해를 잘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난도가 높은 어려운 텍스트,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글 속에 제시된다 그러면 뭐 그런 글들은 100단어가 아니라 50단어도 제대로 못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양한 그래서 자료, 그런 유형을 가지고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데 3학년 수준에서 100단어 정도니까요.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도 제가 추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수준의 1분에 100단어 정도가 조금 이렇게 무난한 정도라고 보면 미약한 독자들은 50에서 70개 정도의 단어만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그렇게 읽게 되면 제한된 시간에 적게 읽게 되잖아요. 미약함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습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린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슬로우 러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느리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 느린 이유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